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 때도 그랬고 1차 부등식 때도 그랬고 연립방정식에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있는데요. 활용 문제는 어떤 경우나 다 똑같습니다. 문장,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져 있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이든 1차 부등식이든 연립방정식이든 식을 세웁니다. 식을 세우려면 그 전에 미지수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활용 문제는 항상 동일한 것이 먼저 미지수를 정합니다. 미지수를 정한 다음에 식을 세웁니다. 여기 연립방정식의 활용의 경우는 식을 두 가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문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이 식 두 가지를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상황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 풀기, 푼다는 건 이제 해를 구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기, 실제 그 답이 맞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까지 우리가 보통 활용 문제를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풀어줍니다. 하나씩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나와 엄마의 나이 합이 54라고 합니다. 5년 후에 엄마의 나이는 내 나이의 3배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나의 나이와 엄마의 나이는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가 미지수를 뭘로 미지수로 정할지는 알 수 있겠죠? 내 나이를 x라고 하고 엄마의 나이를 y라고 해봅시다. 자, 미지수를 정했어요. 그럼 이제 식을 세워야죠. 첫 번째 식 세울 수 있는 건 나와 엄마의 나이의 합이 54래요. 올해니까 올해 내 나이 x, 올해 엄마의 나이 y, 합이 54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되는데 5년 후에, 일단 5년 후가 포인트고요. 엄마의 나이는 내 나이의 3배라고 합니다. 5년 후 내 나이, 5년 후에 내 나이는 x 플러스 5가 되겠죠. 왜냐면 현재 x살인데 5년 후에는 x 더하기 5가 될 테니까. 그럼 5년 후에 엄마의 나이는 y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엄마의 나이가 내 나이의 3배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내 나이 x 플러스 5 여기에 3배가 엄마의 나이 y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면 전개를 해서 3x 플러스 15는 y 플러스 5 그리고 x 플러스 y는 54가 될 텐데요. 우리 가감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입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y가 있으니까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y에 대해서. 그러면 y는 3x 플러스 15 여기 5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3x 플러스 10은 y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여기 첫 번째 1차 방정식에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실제로 하면 x 플러스 y 자리에 3x 플러스 10이 들어갑니다. 3x 플러스 10은 54 4x는 10 이항시켜서 44 따라서 x는 11이 되겠죠. 그렇죠? x가 11인데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11 더하기 y는 54라고 했으니까 y의 값은 43이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나의 나이는 11살이고 엄마의 나이는 43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게요. 두 개를 더하면 54 맞죠? 5년 후에 나는 16살이 됩니다. 엄마는 48살이 됩니다. 실제 3배가 됐죠. 이제 이렇게 확인 과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나이는 11살, 엄마의 나이는 43살로 정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집에서 학교로 갈 때는 시속 3km의 속도로 갔대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왔어요. 시속 5km의 속도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총 왔다 갔다 할 때 3시간이 걸렸고 총 걸은 거리는 11km라고 합니다. 이때 집에서 학교까지 걸은 거리가 얼마가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집에서 학교 갈 때 걸은 거리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니까 우리가 x라고 넣읍시다. 집에서 학교까지 간 거리 x, 그리고 또 다른 미지수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걸은 거리를 y라고 합시다. 다른 길로 걸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줘야겠죠. 우리가 정보는 3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총 11km 걸었다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쉬운 거, 집에서 학교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 각각 걸은 거리는 총 11km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시간, 왔다 갔다 3시간이 걸렸대요. 우리 공식 아는 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 속력분의 거리. 일단 집에서 학교 갈 때, 속력은 3km였습니다. 시속 3km. 그래서 속력분의 집에서 학교 갈 때 거리가 x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속력은 시속 5km입니다. 거리는 우리가 아까 y로 세워줬어요. 그럼 집에서 학교 갈 때 걸린 시간, 학교에서 집까지 걸린 시간 각각 이건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3시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3이라고 하는 식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활용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 세우기입니다.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첫 번째는 이해되시죠? 쉽게 x 플러스 y는 11이라는 거. 두 번째는 3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준 겁니다. 다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의 시간 얼마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할 때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3km 나와 있고 시속 3km, 그 다음에 거리는 우리가 x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x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집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 시속 5km, 거리 y로 정해졌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집까지 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두 시간을 더해 주었을 때 나온 게 3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식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식의 x, y의 개수가 분수이기 때문에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두 번째 식에다가 각각 양변에 15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5x 플러스 3y는 45라고 하는 식이 나오겠네요. 처음 있었던 식은 x 플러스 y는 11이었습니다. 가간법으로 해줍시다. 두 번째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x 플러스 3y는 33. 이해되시죠? 좌변과 우변에 각각 3을 곱해준 겁니다. 여기서 이걸 빼주면 5x 빼기 3x는 2x가 되겠고요. 3y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남은 건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x는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x는 6을 가장 계산하기 쉬운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y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집에서 학교 갈 때 걸은 거리를 x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6, 그래서 6km다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6, 반대로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는 5km, 좀 짧은 거리를 걸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검산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총 11km 걸었다는 건 이해되시죠? 6km, 5km. 근데 3시간 걸렸다고 하는 거. 처음 집에서 학교를 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3분의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2 더하기 1은 3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집에서 학교 갈 때 걸은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지만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집에서 학교 갈 때 걸린 시간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와 같이 거리를 각각 x, y로 놓고 푼 다음에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걸렸고 학교에서 집까지 1시간 걸렸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3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어야겠죠. 그때는. 혹은 뭐 거리가 아니라 시간을 처음부터 물어봤다면 그 시간을 미지수로 잡고 식을 세워 주었어도 됐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거리를 미지수로 놓고 푸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방법, 그와 같은 형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예시.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백화점에 600원짜리 콜라, 800원짜리 사이다가 있는데 총 16개를 샀대요. 그리고 지불한 돈은 11,000원인데요. 사이다는 몇 개를 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수 정하기 쉽죠? 사이다의 개수를 x로 합시다. 그러면 콜라의 개수를 당연히 y로 할 수 있겠죠. 총 16개를 샀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가격이 11,000원이라고 했는데요. 콜라를 y개, 사이다를 x개. 사이다의 가격은 800x, 콜라의 가격은 600y. 합한 값은 11,000원으로 두 가지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식은 양변을 100으로 약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x 플러스 6y는 110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로 한 번 더 약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4x, 뭐 약분이 아니라 양변을 2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4x 플러스 3y는 55. 지금 여기 800x 플러스 600y는 11,000. 이게 4x 플러스 3y는 55가 된 겁니다. 양변을 지금 뭐 200으로 동시에 나눴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y는 16, 4x 플러스 3y는 55. 한번 대입법을 사용을 해볼까요? 물론 가간법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y는 16 빼기 x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여기 대입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4x 플러스 3 y 자리에 16 마이너스 x는 55 계산을 하면 4x 플러스 48 마이너스 3x는 50 4x 빼기 3x 계산하면 x 48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7이 되겠네요. 그러면 x가 7이면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y는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이다는 총 7개를 샀고 콜라는 9개를 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산을 해보면 총 16개는 맞죠? 그리고 사이다를 7개를 샀으면 800 곱하기 7, 5,600원입니다. 콜라를 9개 샀으면 600 곱하기 9, 5,400원입니다. 5,400원, 5,600원 더하면 11,000원이 맞죠. 그래서 금액도 맞네요. 그래서 사이다를 구입한 개수는 7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서 미지수를 정하고 식을 세우고 주어진 식을 풀고 검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 하나 살펴보고 마칠게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3.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 커진다. 처음 수는 무엇인가? 이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가 있다고 해봅시다. 12. 두 자리 자연수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3이죠. 무슨 말이냐면 10의 자리, 1의 자리 각각 숫자의 합 1 더하기 죄송합니다. 12가 아니라 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3이 돼야 되니까 67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67은 두 자리의 자연수입니다. 각 자리의 숫자의 합 10의 자리의 숫자의 숫자 6, 1의 자리의 숫자 7 더하면 13이 되는데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여기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 바꾸면 76이 되죠. 처음 수보다 45 커져야 되는데 이건 지금 9밖에 안 커졌어요. 그러니까 67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느냐? 처음 수를 그냥 x라고 세워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각 자리의 숫자의 합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식을 미지수로 정해줘야 할 것은 이렇게 정해주면 좋아요. 10의 자리 수를 x 그리고 1의 자리 수를 y로 놓아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활용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어떻게 미지수를 정해야겠구나, 어떻게 식을 세워야겠구나 그런 어떤 감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보시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3이라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의 수, 1의 자리의 수, x 플러스 y는 13이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두 번째인데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가 커진다고 했는데 우리 10의 자리의 수가 x고 1의 자리의 수가 y일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67, 6하고 7을 가지고 67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6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은 10의 자리죠. 그리고 7은 1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123. 여러분 이런 거 전에 1학년 때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123을 1 곱하기 100 플러스 2 곱하기 10 플러스 3 곱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은 100의 자리고 2는 10의 자리고 3은 1의 자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실제로 100 더하기 20 더하기 3 계산하면 123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10의 자릿수를 x라고 하고 1의 자릿수를 y라고 했으면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67을 우리가 10의 자리 곱하기 10, 1의 자리 곱하기 1로 나타냈던 것처럼요. 그러면 바꾼 수는 이제 우리가 xy라고 쓰는 게 아니라 yx라고 이제 67을 76으로 쓴 것처럼 순서를 바꿔주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자릿수로 나타낸다면 y 곱하기 10 플러스 x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리의 수를 바꿨으니까 y가 10의 자리고 x가 1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10 곱하기 y 플러스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y 플러스 x로 나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45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즉, 이 수가 이것보다 45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수에 45를 더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두 번째 식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수고요. 바꾸기 전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가 이겁니다. 근데 45 커졌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45를 처음 수에다가 더해주면 여기 바꾼 값과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식 세우는 게 조금 중요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두 연립방정식을 정리를 먼저 하면 첫 번째는 x 플러스 y는 13은 그대로, 두 번째는 여기 10y 플러스 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봅시다. 45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그러면 10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5가 되는데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하면 10x 마이너스 x 9x고요. y 마이너스 15y 마이너스 9y입니다. 마이너스 45 그대로고 양변을 9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간단해졌네요. x 플러스 y는 13,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13,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자, 양변을 더해줄까요? 더해주면 y가 없어지고 빼주면 x가 없어집니다. 원하는 대로 더해줄게요. 저는. 그러면 좌변은 2x, 우변은 8. 그러면 x는 4가 되겠네요. x가 4가 되면 여기에 대입을 해 주었을 때 y의 값은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4, y가 9 이렇게 답을 써주는 게 아니라 처음 수에서 10의 자릿수를 우리가 x라고 했고 1의 자릿수를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의 자릿수는 4, 1의 자릿수는 9. 그래서 49가 처음 수다 라고 정답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검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3인가? 4 더하기 9, 13 맞죠? 그리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꾸는 수는 처음 수보다 45가 커진다. 한번 볼게요. 49에서 1의 자리의 수와 10의 자리의 수를 바꿔주면 94가 됩니다. 94와 49의 차이는 정말 45가 되네요. 그래서 처음 있었던 그 두 자릿수는
49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활용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미지수를 정해보고 식을 세워주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뭐 문제 푸는 과정 이거는 반복하지 않으셔도 돼요.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건 미지수를 정하는 것 그리고 식을 세워보는 것 그것까지만 확실히 하시면 이후의 과정 문제풀이 확인 과정은 좀 더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는 과정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활용 챕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미지수 정하고 식 세우기 그걸 반복해서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익숙하게 어렵지 않게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